부모님 집 상속받으실 때 세금을 무려 수천만 원이나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보통은 부동산은 무조건 쥐고 있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 관점에서 보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 아주 재미있는 전략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일 때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명의만 내 이름으로 바꾸면 되겠지? 하고 아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보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물려받는 게 진짜 최선일까? 이 질문 하나가 엄청난 재무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집 상속과 현금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비교해 보고요. 그 핵심 전제인 1세대 1주택 요건, 실제 세금 계산, 그리고 숨어있는 비용인 취득세와 보유세, 마지막으로 금융자산 상속의 4가지 장점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집 상속과 현금 상속, 과연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두 가족의 완전히 다른 선택을 통해 비교해보죠. 여기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가족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동산 형태 그대로 상속받기로 합니다. 반면에 B가족은 좀 다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파트를 먼저 팔고요. 그 대금 12억 원을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으로 상속받기로 한 거죠. 과연 최종적으로 어느 쪽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남게 될까요? 두 번째, 핵심 전제인 1세대 1주택 요건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전에 이 전략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전략의 핵심은 부모님이 집을 파실 때 양도소득세를 진짜 단 한 푼도 안 내고 100% 현금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3가지 조건이 필수적인데요. 첫째,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요. 둘째, 2년 이상 보유, 만약 규제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죠. 이 조건들만 딱 맞추면 12억짜리 집을 팔아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비과세 혜택이죠. 세 번째, 본격적인 세금 비교입니다. 부동산과 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계산해보죠. 공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해 볼게요. 부모님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12억 원의 자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A가족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산가치 12억 원에서 상속 기본공제인 일괄공제 5억 원을 뺍니다. 그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7억 원이 되잖아요. 이걸로 계산해 보면 A가족은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꽤 무거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B가족은 세법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꺼냅니다.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금이나 현금 같은 금융자산으로 상속을 받으면 나라에서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일정 금액을 더 빼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진짜 재밌는 게요. 금액이 클수록 공제액도 확 커집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최대 2억 원까지 세금 낼 돈에서 빼주거든요. B가족은 1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치인 2억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드는지 볼까요? 12억 원에서 기본 공제 5억 원 빼는 건 A가족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이 추가로 딱 붙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순식간에 5억 원으로 떨어지고 예상 상속세는 겨우 9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천만 원. 와,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산을 그냥 무거운 콘크리트로 두느냐 아니면 유연한 현금으로 바꿨느냐 딱 이 차이 하나만으로 즉각적으로 6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공중에서 싹 증발해버린 겁니다. 네 번째, 숨은 비용인 취득세와 보유세입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거든요. 지금쯤 B가족이 6천만 원이나 아꼈네, 대박이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금 청구서가 진짜 여기서 끝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받은 A가족은 상속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자녀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취득세라는 산을 하나 더 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집이 하나 있다면 취득세율이 최대 3.16%까지 뛰거든요.
공시 가격을 한 10억 원으로만 잡아도 대략 3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또 날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최종 결과를 한번 보시죠. 아파트를 고집한 A 가족은 상속세 1억 5천만 원에 취득세 3천만 원까지 총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형군을 택한 B 가족은 어떨까요? 그냥 상속세 9천만 원, 여기서 깔끔하게 끝입니다. 결국 9천만 원입니다. 아파트를 그대로 받느냐, 현금으로 받느냐, 이 결정 하나로 무려 9천만 원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웬만한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잊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비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A가족은 집을 넘겨받은 순간부터 매년 재산세니 종합부동산세니 하면서 수백만 원씩 세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피 같은 돈이 매년 나가는 거죠. 하지만 현금으로 받은 B가족은 이런 골치 아픈 유지 비용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5번째, 금융자산 상속 4대 장점입니다. 오늘 살펴본 전략을 핵심만 딱 요약해드릴게요. 부모님의 1주택을 미리 팔아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전략, 이렇게 4가지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1주택 비과세로 세금 없이 집을 팔 수 있고요. 둘째, 현금이라서 최대 2억 원의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셋째, 수천만 원 하는 취득세를 아낄 수 있고, 넷째, 매년 꼬박꼬박 나오는 보유세 폭탄도 피할 수 있죠.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시려거든 이건 진짜 너무나도 강력한 재무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그럼 무조건 파는 게 정답일까? 만약 그 아파트 주변에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집값이 두세 배 뛸 거라면 어떨까요?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이 확실한 세금 계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특별한 상황을 꼭 함께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